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연구는요. 저명한 의학 저널이죠.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앰플리파이 2021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수술 같은 표준 치료를 마쳤는데 여전히 재발 위험이 높은 췌장암이나 대장암 환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백신이에요. ELI-002-2P라고. 맞습니다. 이 백신이 과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그 원리와 실제 결과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연구의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KRAS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건데 변이가 생기면 스위치가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막 자라는 거죠. 어허. 이게 췌장암에서는 한 93%, 그리고 대장암에서는 거의 절반, 한 50% 정도에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암 유발 요인입니다. 정말 흔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암들의 치료에도 재발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특히 혈액 검사 같은 데서 미세전준 질환, MRD라고 하죠. 네네.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남아있다는 신호인데 이게 보이면 재발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바로 그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위한 거네요. 그럼 ELI-002-2P 백신?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KRAS 변이 중에서도 특히 G12D, G12R 이 두 가지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특정 변이만 딱 골라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기술이 MP 파일이라는 거예요. MP 파일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백신 성분을 우리 몸 면역계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림프절로 직접 아주 효과적으로 배달해주는 기술이에요. 택배처럼요.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로 쏴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면역계 훈련소에 타겟 정보를 특급 배송하는 거죠. 그래야 면역 반응이 훨씬 강력하게 일어나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번 임상시험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했나요? 표준 치료 후에 MRD가 확인된 췌장암 환자 20명, 그리고 대장암 환자 5명, 이렇게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자세히 보죠. 제일 중요한 게 결과니까요. 그렇죠. 이 백신이 효과가 있었는지 보는 핵심 지표는 우리 몸의 면역군대, 바로 T세포 반응이었어요. T세포 반응이요? 놀랍게도 참여 환자의 84%, 그러니까 25명 중에 21명에게서 암의 KRAS 변이를 딱 알아보는 T세포 반응이 유도됐습니다. 84%요? 엄청 높은데요. 거의 대부분에서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죠. 근데 여기서 연구진이 더 주목한 게 있어요. 단순히 반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반응이 얼마나 강력한가, 즉 반응의 강도였습니다. 쓰기가 중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연구진은 T세포 반응 수치가 치료 시작 전보다 9.17배 이상 증가했는지 아니면 그 미만인지로 환자 그룹을 나눴어요. 9.17배요. 그 기준이 뭔가 의미가 있었나요? 네, 그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T세포 반응이 9.17배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난 그룹 17명이었는데요. 이 그룹은 반응이 약했던 그룹 8명에 비해 예후가 훨씬 좋았어요. 이게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입니다. 훨씬 좋았다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암이 다시 관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무재발 생존 기간, RFS라고 하는데요. 네. 반응이 강했던 그룹은 이 RFS의 중앙값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도달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절반 이상이 아직 재발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직 절반이 재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반응이 약했던 그룹은 중앙값이 불과 3.02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생존 기간은 어땠나요? 전체 생존 기간 OS도 비슷해요. 강한 그룹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 전인데 약한 그룹은 15.98개월이었죠.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반응이 강했던 그룹은 모든 환자에게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감소했고 심지어 일부는 혈액에서 암 DNA, 즉 ctDNA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암 DNA가 없어졌다고요? 네. 반면에 반응이 약했던 그룹은 안타깝게도 모두 영상학적으로 재발했고 대부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다니 T세포 반응의 세기가 정말 중요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세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도 중요해요.
유도된 T세포 반응의 질 말이죠. 질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T세포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CD8 플러스 T세포, 그리고 면역 반응 전체를 조율하는 CD4 플러스 T세포가 균형 있게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71%의 환자에게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도됐습니다. 아, 공격수와 지휘관이 같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T세포들이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무기들, 그랜자인 B나 퍼포린 같은 물질들을 잘 분비하는 능력도 보였고요.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암을 기억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억 T세포의 특징도 보였습니다. 지속성에 있다는 거죠. 와, 한번 반응이 생기면 오래 간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항원 확산, 엔티젠 스프레딩이라는 현상인데요. 항원 확산이요? 그건 뭔가요? 백신은 원래 KRAS, 변이만 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 덕분에 활성화된 면역계가 KRAS 말고 환자 몸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암 항원들까지 같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그건 예상 못했는데요? 백신이 타겟하지 않은 것까지 공격한다고요? 네, 참여자의 67%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됐어요. 특히 초기에 T세포 반응이 강했던 환자들한테서 더 잘 나타났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백신 하나로 면역계의 공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이건 정말 부가적인 효과인데 굉장히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 그렇죠. 면역 치료의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기존의 MRD 양성 췌장암 환자들의 예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맞습니다. 췌장암이 워낙 예후가 안 좋은 암이다 보니 더 의미가 있죠. 물론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 수가 25명으로 좀 적고 또 백신을 맞지 않은 비교군, 즉 대조군이 없는 초기 임상시험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결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림프절을 직접 공략하는 이 MP5 백신 기술이 정말 강력하고 오래가는 항암 T세포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췌장암이나 대장암 환자들의 재발을 늦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첫 증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KRAS처럼 암 발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이를 림프절 표적 전달이라는 기술로 공략하는 방식, 이게 암 면역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현재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엔 KRAS 변이 7종, 더 많은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ELI0027P 백신의 이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7종이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군요. 오늘 살펴본 연구 결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를 넘어서요. 우리 몸의 면역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림프절에서 면역계를 직접 효과적으로 깨우는 방식이 과연 암 치료 후 재발을 막는 전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 면역 활성화 전략이 췌장암이나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가 어려운 고용암들을 정복하는 데에도 혹시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